안녕하세요.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네,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. 제가 그동안 좀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들 다 하고 돌아오느라 늦었는데요.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팟캐스트를 만든다고 결심을 해놓고 별로 못 지켰어요.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심기일전해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또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인과 친구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한국인들이랑 친구 사귀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왜 어렵지?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금방 친해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전 한국인이지만 제가 모든 한국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 주변 사람들은 이렇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친구들, 여러분의 한국인 친구들은 또 어떤 성격인지, 또 여러분들이 한국인들과 친해질 때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또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. 먼저 한국인과 친구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어려운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 그 친구는 먼저 이제 공통된 관심사를 찾는 게 참 어려웠대요. 그중 이제 그러니까 유럽 사람인데 이제 본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랑 친구 되기 어려웠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따져볼게요. 자, 먼저 한국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.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도 단 둘이 타게 돼도 인사를 안 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걸 약간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사람이 내가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Hey, what's up? What's up, bro?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런 문화가 한국엔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옆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그 정적을 깨면 괜히 안녕하세요, 뭐 어디 가세요?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. 그럼 무례하다고 생각해요. 되게 불쾌해합니다.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. 내가 이 사람과 뭐 친해지고 싶어도 말 거는 걸 참 이제 주저합니다. 한국 사람들은 착한 편인데 그 착한 걸 이제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한테 착해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과 쉽게 대화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 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우연한 자리에 이제 인사를 하게 됐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착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긴장되고 일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, 그러니까 피로한 거죠, 기본적으로.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친한 친구 사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겠지만 그런 게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친구 사귀긴 참 힘든 것 같습니다. 이제 실제로 저도 대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을 사귈 때도 약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친구한테 내가 무례한 일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많이 행동했던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오히려 선을 지키면서 친구를 사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선을 지키면서 친구를 사귀지 않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잖아요. 고등학교, 중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고 대학교나 아니면 뭐 성인 돼서 만나는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. 저는 뭐 전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. 그렇게 된 배경에는 남이 자신을 평가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유교 문화권에서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사회가 안전해지고 또 관계를 가질 때도 좀 기분 나쁠 일이 좀 적다.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느끼는 한 가지 단점은
영어 배울 때는 이게 진짜 너무 큰 단점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영어를 잘하려면 자꾸 말을 많이 해버릇해야 되잖아요. 근데 영어를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내 발음을 평가하면 어떡하지? 아, 내가 문법 틀린 거 저 사람이 알아채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막 편하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평가 많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다른 외국어를 배우기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한국인들과 친구 되기 어려운 이유는 요 정도인 것 같고, 또 그러면 친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좀 삐라면 팁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제일 좋은 건 도움을 요청하세요. 아까 한국 사람들은 착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착해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착합니다. 남을 도와주는 걸 안 좋아하지 않아요.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, 혹은 뭐 어디 구경하는 게 되게 좋냐, 뭐 여행을 오셨다면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니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줄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. 시간이 아주 많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물어봐야 돼요. 예를 들어서 한강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, 혹은 산책하고 있는 사람, 혹은 여유롭게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. 막 가방 메고 이어폰 끼고서 걸어가는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면 안 돼요. 왜냐면 아마 출근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 가고 있거나 뭐 늦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목적지가 있고 어딘가에 가는 중이다 하면은 웬만하면 요청하지 마시고요. 그냥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네, 핸드폰 보고 있네,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여행 왔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 주고받고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더 잘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, 그 한국 사람들은 1대1로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해요.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좀 필요 이상으로 잘해줘야 될 것 같고, 혹은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, 이런 부담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다 같이 나서서 도와주고, 막 그때 인스타그램 교환도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.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, 이거는 여행지에서는 되게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, 한국에 살고 계신다면 언어 교환 모임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한국은 어떤 모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사실 엄청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. 그래도 문토라는 앱을 쓰던가, 아니면 소모임이라는 앱,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언어 교환 모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. 거기에 이제 실제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. 그러고 같이 소풍도 가고, 또 이제 영화도 같이 보고, 같이 또 뭐 밥도 먹기도 하고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나 하는 외국인이시라면은 그런 모임 같은 거 나가는 것도 추천드려요.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런 모임을 많이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좀 힘들어요.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열린 마음으로 더 친해질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돈이 들더라도 가시길 추천드립니다.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번 가는데 10,000원에서 30,000원 요 사이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만약에 갔는데 뭐 혼자 외국인인데 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,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. 네, 다만 어떻게 대하는 게 무례하지 않을까,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문화가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좀 불쾌해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들을 사람들을 대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주시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모임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언어 교환 모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어를 쓰고 싶은데 영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만 잔뜩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좀 강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친해지다 보면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, 또 이제 타국에서 언어 교환 모임을 간 거니까 이게 한국어만 쓰기에는 쉽지가 않죠. 그러니까 뭐 적절히 많이 가시다 보면
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어플들의 뭐 장점이자 단점은 좋은 사람들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실 때까지 이 모임도 갔다가 저 모임도 갔다가 여러 군데를 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. 그러고서 어느 순간 딱 맞다고 생각되는 모임이 발견되실 거예요. 그리고 그럼 이제 모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야기할 거리를 찾는 거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특히나 한국 사람들과 이제 친해지려면 K-팝이나 K-드라마를 많이 알아야겠다 하고서 오히려 K-팝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려는 분들이 계시고요. 혹은 한국에 K-팝이 좋아서 한국에 왔고 그 K-팝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 중에 아마 만나게 되실 상당수는 K-팝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일단 저도 K-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K-드라마도 잘 안 보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제 또래 뭐 30대 초반, 20대 후반 여기는 K-팝을 아마 거의 안 들을 거예요. 아닌가? 거의 안 듣진 않겠다. 근데 안 듣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. 그리고 아이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것보다는 오히려 취미, 뭐 운동 이런 거 있죠. 그냥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혹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하고 싶은 목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좀 개인적인 거니까 묻기가 조심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뭐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같은 거 혹은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 좀 어떠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뭐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런 뭐 특별한 주제는 뭐 정치, 뉴스 아니면 돈 버는 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오히려 K-팝, K-드라마 이런 건 아니고요.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걸 첫 만남부터 얘기할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자기소개하고 그 사람들은 또 어디 여행지 가봤는지,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는지, 뭐 언어는 뭐 배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들어줘요. 그리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진 않습니다. 다만 처음에는 좀 경계를 할 뿐이에요. 약간 고양이 같다고 할까요? 처음에는 저 사람 뭐지? 하고서 좀 이렇게 경계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이유는 이제 즉석으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 거고요. 또 외국인 친구가 주변에 거의 없어요. 웬만한 사람들은 외국인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좀 뭐 걱정이 많으시거나 좀 아쉽거나 아니면 좀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뭐 혹시 오해하고 계셨던 게 있으시다면 좀 푸셨으면 좋겠고 또 친구를 이제 앞으로 사귀실 계획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조금 적용해서 친구를 사귀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만났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제 방식대로 한국에 와서 친구를 사귀어 볼래 했는데 잘 안 된다?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제가 친구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팟캐스트는 조금 더 편안하게 말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. 조금 딱 각 잡고 하는 게 저한테 좀 불편해서 꾸준히 하기가 부담되더라고요. 그래서 편안하게 이것저것 한 10분, 15분 정도 떠들다가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주시고요. 한국인 친구들 만나셨던 경험들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진짜 빠지지 않고 매주 한 편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